작은 씨앗이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숲이 되는 시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지부투데이 진행의 아나운서 박다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 투자라는 꽃길을 함께 걸어가 볼까요? 처음엔 한 발짝이 두렵지만 그 발걸음이 쌓여서 어느새 새로운 곳에 도착하듯이 작은 투자 습관이 모여서 내일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거겠죠. 저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라면 그 길이 더욱 즐거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새로운 인사이트를 찾아 코지부투데이라는 50분간의 즐거운 여정 걸어가 보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의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동 분쟁 리스크가 이어짐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최근 출렁임을 겪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대장주 비트코인은 10월에 강세를 보여왔지만 급락으로 시작하면서 업토보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후퇴했는데요. 그럼 이 시각 시장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장주 비트코인입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되는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 6만 달러 선만은 지켜내고 있는데요. 현재 오늘은 1.15% 빨간불 켜내면서 8,267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2위의 이더리움. 최근 자금 유입세가 더딘 흐름 보여주는데요. 오늘은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1.84% 오름세 보이면서 320만 6천 원 터치했습니다. 끝으로 리플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SEC 항소에 리플은 큰 폭으로 주저앉았는데요. 0.28% 양봉 그리면서 705원의 가격 형성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많이 오른 종목 첫 번째는 APENFT입니다. 20%의 급등세 쏘아 올렸습니다. 두 번째로 펑션X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15.7%의 빨간불 켜내면서 199원 터치했습니다. 셀레스티아와 마인즈 오브 달라니아 10%대의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각각 6,945원 그리고 205원 형성했습니다. 훅드 프로토콜이 587원으로 상승률 상위 종목에 안착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률 상위 종목도 보시죠. 오늘 많이 빠진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부분 2%에서 4%대의 하락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이가 4.3% 빠지면서 72.74원에 거래되고 있고 수위가 2,366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플레어가 21.01원 기록하면서 하락률 상위 종목에 안착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함께할 퍼즈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항상 이 시간만을 기대하게 만드는 퍼즈의 비밀노트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뜨거운 반응 덕분에 벌써 많은 투자 전략들을 여러분께 공개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퍼즈님의 인기가 비트코인 불장보다 핫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도 퍼즈의 비밀노트에서는 어김없이 여러분의 투자에 대한 해법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소개해 볼까요? 불장보다 핫한 남자 퍼즈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님 어제 휴일인데 잘 쉬셨어요? 아, 네, 잘 쉬었습니다. 네, 그래서 얼굴이 좋으신 건지 아니면은 최근에 채널 구독자 수가 숨도 안 쉬고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좋으신 건지 네. 곧 10만 찍으실 것 같으시죠? 아, 네. 빨랑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신감 너무 좋으신데. 아니, 그 자신감이 아니고, 네, 약간 뭐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 정도만 하면 저는 뭐 만족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원래 사람들이 강의 콘텐츠 잘 안 듣는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인기가 좋은 비결이 뭔 것 같으세요? 이제 슬슬 안 듣기 시작하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볼린저 밴드, RSI 이렇게 공구 쪽으로 더 들어가니까 네. 네, 좀 안 듣기 시작하는 것 같긴 한데.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 말이죠. 네, 뭐 그렇기도 하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라간다고 전부 다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올라가는 걸 알아도 전부 다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잘 머리에 대새기시고 공부를 해야지만 그때 가서 대응을 좀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끝까지 듣는 분들은 네, 대응하실 수 있겠죠? 아, 네, 맞습니다. 네, 저 누구보다 열심히 듣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시작해 볼 텐데요. 퍼즈님, 오늘도 제 머릿속에 투자 공식 한두 개쯤은 심어주시겠죠?
그럼 오늘도 투자 비밀 마음껏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요일 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 질문부터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 왜 웃으시죠? 네, 당연히 기억하고 있죠. 기억나시죠? 네, 네. 수요일 날 한 게 뭔지 물어보진 않고 제가 요약을 잠깐만 해드리면 네. 네. 그 수요일 날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기술적 분석이 왜 중요하냐? 왜 기술적 분석이 맞는 것만 같냐? 그러니까 선 그리는 것 같은데 그게 왜 맞냐? 맞아요. 요 개념이었는데 어쨌든 사람들은 과거의 행동 패턴들을 반복한다. 근데 나는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100명 모이고 1000명 모이고 10,000명 모이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10,000명 중에 한 뭐 50명은 범죄를 저지르고 예를 들어서 뭐 그중에 한 한 100명 정도는 뭐 엄청난 부자가 되고 이게 과거 패턴이랑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일정한 패턴이 반복된다. 근데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는데 그거에 대한 원리는 모르는 거죠. 왜? 내가 요 손가락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리를 모르지만 움직이듯이. 예?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패턴들을 알고 적용할 수만 있다면 네. 그러면 훨씬 더 수월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이 패턴대로 그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패턴대로 간다라는 걸 베이스로 깔아놓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변동되는 것들은 대응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지난번 강의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억 다 이제 나시죠? 그럼요. 새록새록 다 났습니다. 새록새록은 네. 기술적 분석에 이제 초입을 하고 오늘 좀 더 본격적으로 네, 다룰 맞아요. 시간이잖아요. 네. 오늘은 엘리엇 파동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엇 파동이 제가 제일 자주 쓰는 툴이고 네. 모든 패턴의 기본이 되는 모든 패턴의 원조가 되는 게 이제 엘리엇 파동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패턴 뭐 헤드앤숄더, 역헤드앤숄더, 그다음에 뭐 쌍바닥, 뭐 더블탑, 그다음 삼중바닥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엘리엇 파동에서 나왔고 하모닉 패턴도 전부 다 엘리엇 파동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엘리엇 파동 중에 특정한 모양을 그냥 그대로 떼어낸 것들이에요. 그래서 엘리엇 파동을 알면 이런 패턴들을 공부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엘리엇 파동을 알면 이런 패턴들에서 속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RSI나 볼린저 밴드도 알아야지만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지만 속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엘리엇 파동은 거의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일단 엘리엇 파동 한번 같이 얘기를 좀 해보면 이게 엘리엇 파동은 생긴 게 이제 이런 식으로 1, 2, 3, 4, 5 올라간 다음에 A, B, C로 떨어지는데 이게 기본인데 엘리엇 파동이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이 차트에만 뭐 비트코인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나스닥, 골드, 금 이런 거에 다 적용되고 그다음에 뭐 크루드 오일 뭐 이런 것들에 다 적용되고 심지어 어떤 것에도 적용이 되냐면 제 채널 구독자 수 또 엘리엇 파동 따라가요. 오, 그런가요? 네. 그리고 제 통장 잔고 오. 또 엘리엇 파동 따라가요. 오. 그다음에 또 뭐 재밌는 게 또 뭐 있을까요? 네. 이 정도까지 할까? 생각나는 거 좀 있었는데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가요? 네. 좀 네. 뭔지 불안하긴 아니 한데. 뭐 네. 유튜브를 하면 안 되는구나. 땡튜브 뭐 네. 이렇게 사용자 수 추이 네네.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어쨌든 엘리엇 파동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게 다 엘리엇 파동을 따라가는데 그것까지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요 엘리엇 파동을 끝까지 좀 배우시면 이래서 엘리엇 파동대로 가는구나를 아마 좀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엘리엇 파동이 그러니까 어떤 것까지 얘기하냐면 옛날에 그 이제 인류가 처음 시작해서 그 사용하는 에너지 총량 뭐 예전에 불을 발견했을 때 혹은 산업혁명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인간이 사용하는 에너지 총량까지 엘리엇 파동대로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에너지 총량까지요. 네. 적용이 안 되는 게 있을까요? 그러면? 다 적용돼요. 오. 네, 전부 다. 그러니까 다만 조정 때 뭐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는 경우는 있어도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거대로 따라가는데 이거는 제가 뭐 이렇게 됩니다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네,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보면 훨씬 더 네.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엘리엇 파동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프랙탈 구조예요. 들어보신 적 있죠? 네. 저 비트코인 방송한 아나운서라면 모를 수 없죠. 음. 네. 퍼즈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정확해요. 그래서 프랙탈 구조 같은 경우에는 그 불장 대비 강의할 때도 같이 좀 다뤘었죠. 프랙탈 구조가 뭐냐면 똑같은 패턴 안에 똑같은 모양의 패턴이 또 들어와 있고 똑같은 모양의 패턴이 또 들어와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프랙탈 구조라는 걸 알아. 얘가 프랙탈 구조라는 걸 알면 얘를 알면 이렇게 전체를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엘리엇 파동에 그대로 적용을 시킨다라고 치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1, 2, 3, 4, 5 이렇게 A, B, C 이렇게 가는데 얘도 1, 2, 3, 4, 5 A, B, C 1, 2, 3, 4, 5 A, B, C 1, 2, 3, 4, 5 그다음에 여기 떨어질 때도 1, 2, 3, 4, 5 A, B, C 1, 2, 3, 4, 5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조그만한 거 있죠? 여기 1, 2 얘도 1, 2, 3, 4, 5 A, B, C 1, 2, 3, 4, 5 A, B, C 1, 2, 3, 4, 5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안에 있는 요 조그만 것도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얘를 알 수 있으면 이 전체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게 바로 엘리엇 파동이고 네. 프랙탈 구조가 왜 중요한지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자,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했으니까 이 프랙탈 구조 때문에 그 맨 처음에는 요거 엘리어트라는 아저씨가 만들었겠죠. 네. 저랑 친하진 않은데 근데 어쨌든 이 아저씨가 했을 때는 이 파동을 그냥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봤다는 게 뭔 소리냐면 파동 생긴 거 보고 1, 2, 3, 4, 5다 했어요. 근데 이게 프랙탈 구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쯤까지 올라갔는데 끝났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요? 네. 안 그러면 1, 2, 3, 4, 5네? 해가지고 여기 5파가 더 남았는데도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프랙탈 구조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생긴 것만 보면은 어려우니까. 파동 안에 파동이 또 똑같이 있으니까. 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원래는 1, 2, 3, 4, 5에서 여기에서 조정받으면 한 번 더 올라가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우리는 이때쯤 오면 1, 2, 3, 4, 5 이렇게 그냥 파동 카운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야 되는데 왜 더 올라가지? 엘리엇 파동 안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1, 2, 3파 가다가 어디까지 가는 건지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다 파동 카운팅이 틀리니까 물론 엘리어트라는 아저씨는 본인 기준이 있었겠죠. 네. 근데 남들이 활용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툴을 거기다 추가시켰는데 그게 이제 피보나치 비율입니다. 네. 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요 숫자 있죠. 네. 요게 이제 피보나치 비율인데 자, 피보나치라는 얘기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네. 그 이따가 설명해 줄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친절하세요. 네. 자, 요 엘리엇 파동의 기본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네. 자, 엘리엇 파동은 프랙탈 구조다. 아까 제가 방금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1, 2, 3, 4, 5, A, B, C 이렇게 된다. 그리고 자, 이거는 뭐 웬만하면 외우시는 게 좋은데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자, 요 2파는 1, 2인데 얘 2파잖아요. 얘는 여기 1파의 시작점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 예요. 왜? 떨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근데 물론 법칙의 수호자들이 있거든요. 엘리엇 네. 파동만 다루면 나는 법칙의 수호자다 해가지고 나오면서 나는 수익은 못 벌지만 엘리엇 파동은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 네. 많아요. 네. 그냥 그런 사람들이랑 싸우고 싶지 않아요. 아는데 자, 지금 제가 알려드린 엘리엇 파동은 제가 쓸모 있다고 생각한 부분만 남기는 거예요. 훨씬 양이 방대해요. 근데 제가 쓸모 있다고 생각하고 쓸모 있다라는 건 뭐냐? 이걸로 매매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걸로 매매 전략에 활용할 수 있냐 없냐? 이것만 따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1, 2라는 거를 체크해가지고 1, 2로 갔으니까 1, 2, 3, 4, 5로 갈 거를 예측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1, 2 한 다음에 이게 요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네. 만약에 떨어지는 것까지 파동 카운팅을 한다고 치면 만약에 1, 2 한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 산 다음에 요거 아래 떨어지면 손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왜냐하면 왜 손절을 이때 해야 되냐면 네. 내가 파동을 본 게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요 아래로 떨어지면 안 됐는데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절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좀 어렵나? 좀 어려울 수도 있나? 저점이 그러니까 파동이 형성이 안 됐다고 생각해서 내가 잘못 분석한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내가 잘못 분석했으니까 손절해야 되는데 네. 근데 만약에 요 1파, 2파가 1파 아래까지 떨어지는 것까지 카운팅하면 이런 것까지 계산에 넣으면 어디서 손절할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없는 걸로 치는 거예요. 네, 뭐 이건 네,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에 3파는 161.8과 161.8 사이에 위치한다. 그래서 161.8이 여기 있고 161.8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 3파는 여기 근처에서 3파의 고점이 형성돼요. 거의 대부분 높은 확률로. 그리고 5파는 261.8이랑 476.4% 요 사이에 위치한다. 예요. 높은 확률로. 네. 내가 파동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요 파동만 보고서는 여기서 1, 2, 3, 4, 5 요 프랙탈 구조 때문에 1, 2, 3, 4, 5 하고 여기서 끝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요 3파가 어디까지 갈지 피보나치 비율을 정해놨으니까. 5파가 어디까지 갈지 피보나치 비율을 정해놨잖아요. 네. 정해놨으니까 요 파동으로 요 카운팅하는 건 헷갈릴 수 있어도 우리가 매매 전략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자, 보면 3파가 이제 161.8에 161.8 사이에 위치한 거고 그다음에 3파가 1파 고점을 돌파할 때가 안전 매수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3파가 이거거든요. 네. 얘가 요 1파의 고점이 여기예요. 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면 이게 안전 매수선이에요. 안전 매수선이라는 게 뭔 소리냐면 요걸 뚫고 올라갔을 때 매수를 한다 이 뜻이에요. 이 뜻이고 그다음에 4파가 얘거든요. 얘는 1파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어쨌든 법칙이고 그다음에 3파는 가장 짧을 수 없다. 3파가 이제 얘인데 얘는 가장 길다가 아니고 가장 짧을 수 없다요. 근데 이게 요새는 다 틀려요. 왜냐? 자, 만약에 제가 샀단 말이에요. 여기서 샀어. 안전매수에서 선에서 샀어. 네. 5파에서 팔 거야. 네. 근데 올라갔다가 4파 조정이 요 아래로 떨어지면 안 된다면서요. 네. 근데 그러면 떨어지면 저는 어떻게 해요? 손절하겠죠. 그건 손절할 걸, 개미들이 손절할 걸 알고 깨고 올려요. 이런 경우가 요새 많이 나와요. 그럼 그 같은 방식으로 2파의 저점도 깨질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근데 그거는 카운팅 안 해요. 왜냐면 그것까지 고려하면 매매 전략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3파가 어쨌든 가장 짧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새는 3파가 가장 짧은 경우도 종종 있어요. 종종 있어요. 그래서 네. 1파랑 3파랑 그 길이가 거의 같고 그다음에 5파가 제일 길어버리는 이런 식의 파동도 종종 나오거든요. 왜? 3파가 가장 짧으면 내가 잘못 봤네 하면서 손절해버리니까. 손절시키고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3파가 예상보다 약하면서 5파가 더 큰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내가 다르게 본 걸 수도 있고 해서 제가 그래서 법칙의 수호자가 되기 싫은 거예요. 법칙의 수호자가. 네. 제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아닌데 3파가 가장 짧을 수 없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닌데 4파가 1파 고점 아래로 떨어지면 안 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예? 저한테 그래요. 네. 근데 알겠어. 본인은 그렇게 하시고 저는 이러한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저는 이제 예를 들면 매매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면 네. 그 4파가 요 아래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4파가 이제 이런 식으로 아래로 떨어지는데 원래대로라면 얘가 깨지면 바로 손절인데 네. 얘가 깨지면 바로 손절하는 게 아니고 조금 버퍼를 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떨어지면 손절 이런 식으로. 그러한 경우를 최대한 없애려고.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법칙의 수호자가 돼야 되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기본이에요. 이거 이해 가셨죠? 네. 근데 저는 이게 초보자의 입장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파동에서 속임수가 나오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구간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그거는 조금만 이따 알려줄까요? 네, 좋습니다. 네, 조금만 이따 알려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충 배웠으니까 네. 요 실전을 한번 볼까요? 네. 실제 차트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간다 할 때 한번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한 네. 번만 다시 볼게요. 네. 자, 이게 비트코인이 0.3달러, 0.4달러 이때예요. 비트코인이 이때로 돌아갔으면 진짜 좋았겠죠? 아, 그렇죠. 네, 근데 이때 사도 어차피 돈 못 봅니다. 왜일까요? 왜냐면 자, 요 비트코인이 1,000원일 때 샀어요. 네. 1,000원일 때 한 100만 원어치 샀다 쳐요. 네. 그러면 요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됐어요. 네. 그거 안 뺄 거예요? 일부는 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됐어. 음. 안 뺄 거예요? 아까 그 고점을 못 잡는다고 했으니까 진작에 뺐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못 벌어요. 네, 아무튼 이거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네. 네. 자, 한번 보면 얘가 엄청 가격이 적을 때부터예요. 거의 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생긴 지 진짜 거의 태초부터. 자, 1, 2, 3, 4, 5 이런 식으로 올라간 거예요. 네. 해서 3파 고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61.8이랑 261.8이 여기니까 네. 요 사이에 위치해 있죠. 그렇네요. 그리고 5파도 여기니까 361.8 넘어서 여기 위치해 있죠. 네. 그러면 프랙탈 구조라 그랬으니까 네. 얘를 1, 2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크게 네. 네, 2파까지. 프랙탈 구조를 했으니까. 네. 기억나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얘를 1, 2로 보는 그 엘리엇 파동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자, 얘도 마찬가지로 1, 2, 3, 4, 5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얘도 마찬가지로 3파가 여기까지 올라가고 161.8에 261.8 여기니까 파란색 선이 161.8, 빨간색 선이 261.8이에요. 그리고 5파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올라가고 그렇죠?
네. 네.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그럼 얘를 1, 2로 볼 수 있겠죠. 얘를 1, 2 이렇게. 왜? 와. 프랙탈 구조니까. 네, 이해 가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3파는 여기거든요. 네. 3파도 마찬가지로 161.8에 261.8 사이에 위치해 있고 여기서 지금 작아서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여기 간격이 작아서 얘가 여기서 한번 조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361.8까지 올라갔죠. 네. 얘도 그대로 가네?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왜? 왜 매번 이렇게 갈까? 왜 매번 1, 2로 해가지고 조정을 크게 받고 나서는 1, 2, 3, 4, 5로 올라가는데 3파는 왜 항상 요 근처에 위치해 있고 5파는 왜 항상 261.8이랑 이렇게 위치해 있을까? 왜일까요? 프랙탈 구조 때문에. 뭐 물론 그렇기도 한데 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파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소리고 이쯤에는 어쨌든 분할 매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인 거예요. 3파쯤에는. 근데 떨어지고 나서 이 고점이 되기 전에 1파 고점이 되기 전에는 또 사는 사람이 많아지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패턴들을 그대로 따라가고 그래서 계속 패턴, 요 엘리엇 파동대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요? 네. 자, 이제는 빠르게 좀 계속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1, 2로 보고 1, 2로 보고 그다음에 3, 4, 5 이렇게 프랙탈 구조로 똑같이 간다고 치면 이제 이렇게 그릴 수 있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1, 2 여기 제가 주봉을 해놔서 그러는데 여기 3, 4가 있어요. 근데 5파로 올라가고 근데 이때 같은 경우에는 5파 원래 올라가는 것 이상으로 많이 올라갔죠. 네. 그렇죠? 근데 이 이후로 엘리엇 파동대로 안 가는 경우가 이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엘리엇 파동대로 안 간 건 아닌데 이때는 시총이 작을 때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삑난다고 할까요? 삑살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삑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네. 약간 소수에 의해서 시장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네. 이때만 해도 2013년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파동이 안 맞는 요거 원래 여기에 오파가 위치해 있어야 되는데 안 맞는 파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이후로는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수록 더 패턴대로 가니까. 이해가요? 네. 네, 해서 요거 이제 일단은 후딱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얘를 1, 2로 볼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똑같이 보면 3, 4, 5 해서 이번엔 여기까지 올라가고, 그렇죠? 네. 이번에도 딱 요 안에 들었죠? 요 오파가,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얘도 이렇게 1, 2로 볼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에도 1, 2, 3, 4, 5 여기 3파가 여기 5파가 여기 또 요 자리에 있죠. 네. 네, 그다음에 이번에는 얘를 1, 2로 볼 수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하면 이번에는 이제 바로 직전에 있었던 불장 같은 경우인데 얘 같은 경우에도 5파가 361.8이랑 요 사이 그러니까 원래는 261.8가 요 사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361.8까지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바로 직전 불장은 아니었네요. 보니까 요번에도 이게 바로 직전 불장 얘도 마찬가지로 5파 여기까지 그래서 네. 이번에도 1, 2로 보고 3, 4, 5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치면은 이번 불장의 고점은 이런 식으로 25만 달러, 네. 361.8까지 간다라고 하면 이거예요. 네. 그때는 이해가 안 갔지만 이제는 좀 이해가 가나요? 그때도 잘 따라가고 있었죠. 아, 그래요? 근데 저희 그때도? 시청자분들이라면 그때 방송 보셨으니까 이 부분은 다 알고 계실 것 음. 같아요. 근데 오파 범위 잡아주실 때마다 오파 범위가 너무 높아서 오파 범위를 맞추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 구간이 넓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분할 매도를 해야죠. 그러면 추가 확장이 남아있을지 끝났다고 볼지에 대한 기준도 잡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조금만 이따 할까요? 왜냐하면 마음이 급한 건 알겠어. 본인이 매매를 좀 해봤나 봐요. 매매를 해보니까 이게 너무 어렵더라. 이게 좀 오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 알고 싶다. 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금도 맞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네, 금도. 네, 해서 금도 이런 식으로 1, 2, 3, 4, 5 해가지고 5파가 끝까지 가고 그 다음에 금도 이제 이런 식으로 얘를 1, 2로 볼 수 있죠? 1, 2로 볼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지금 3, 4, 1, 2, 3, 4, 5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금도 요 근처에서는 어쨌든 조정받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3파의 고점은 여기고 금도 그대로 따라가요. 제가 그냥 비트코인만 맞는 거 그런 거 갖고 온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나스닥.
나스닥도 그대로 맞아요. 보면은 요때 네. 이때 보면 얘도 여기서 이제 1, 2, 그다음에 3, 4, 5 해서 올라가고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옆에 그려놓은 거거든요. 이제 1, 2, 그다음에 3, 4, 5 해서 올라가고 이게 닷컴 버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얘를 이제 1, 2로 볼 수 있죠? 1, 2. 그다음에 3, 4, 5로 올라가는 거 볼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3, 4를 겪고 5, 8로 올라간 다음에 얘가 지금 확장으로 올라가는지 새로운 파동의 시작인지 몰라요. 얘도 5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261.8이랑 요 사이에 위치해 있을지 이게 5파일지 확장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 얘기를 하게 될 줄 몰랐는데 네. 자 엘리엇 파동을 자 보면은 자 1, 2, 3, 4, 5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렇게 안 봐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1, 2, 3, 4, 5, 6, 7이 기본 오. 확장은 8, 네. 9까지 봐요. 저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아, 근데 이거 매매 전략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피보나치를 좀 먼저 설명을 해주고 싶었는데 피보나치부터 들어볼까요? 아, 그럴까요? 그러면? 네. 준비하신 순서대로 아, 네.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자산이 비슷한 패턴대로 간다. 이건 이해가죠. 네. 그리고 1파 고점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5파의 최종 고점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참고만 해도 대충 이 정도까지 가. 대충이라는 말이 이상할 수도 있지만 대충 이 정도까지만 가만 알아도 우리가 훨씬 매매를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괜히 이상한 뭐 퍼나 뭐 이상한 뭐 그 매크로 해가지고 뭐 매크로 뭐 뭘 매크로가 뭐 금리 인하할 땐 뭐 뭘 곱해야 되고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런 거는 버블을 계산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자산의 평균 가격, 장기 가격 이런 것들만 계산할 수 있을 뿐 버블은 계산할 수가 없고 우리는 버블을 먹어야 되잖아요. 버블이 뭔지 알죠? 알겠죠, 당연히. 네, 죄송해요.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고 그러면 피보나치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피보나치가 뭐냐면 옆에 있는 이 숫자들이 피보나치예요. 근데 피보나치 수라는 게 원래는 이게 아니고 요런 숫자예요. 이 숫자가 뭐냐면 요 뒤에 있는 두 개를 더한 게 여기 있는 숫자. 요 뒤에 있는 두 개를 더한 게 얘. 뒤에 있는 두 개를 더한 게 얘. 이게 피보나치 수예요. 진짜 간단하죠? 네. 5 더하기 8 하면 13 나오고 8 더하기 13 하면 21 나오고 이거 이해 가죠? 네. 네. 앞에 두 숫자를 네네. 더하면 네, 놀리는 거 나오는지. 아니에요? 죄송해요. 네. 네. 자, 이런 건데 근데 한번 이거가 굉장히 단순한데 이걸로 도대체 뭘 알 수 있는 거냐라고 해봤을 때 네. 어떤 걸 해봤냐면 요 뒤에 있는 수에서 2 나누기 1을 해본 거예요. 그럼 2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3 나누기 2 하니까 1.5고 네. 그래서 계속 한 거예요. 요 뒤에 있는 거를 앞에 있는 걸로 나누는 걸 계속 해보니까 1.618로 귀결되더라 이거예요. 이 1.618이라는 숫자는 요 보면은 여기 161.8 이게 퍼센트거든요. 그래서 161.8%는 1.618이에요. 해서 여기는 1.618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어떻게 했더니 요 뒤에 있는 걸 앞에 있는 걸로 나눴더니 계속 나눴더니 1.618이라는 숫자로 귀결되더라 이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네.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게 진짜 신기해요. 네. 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황금 비율이라고. 1대 1.618. 황금 비율이요. 네, 1대 1.618. 네. 618. 요거를 황금 비율이라고 얘기하는데 황금 비율로 많이 들어봤죠. 네. 그래서 이게 자연에서도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보면은 1, 2, 그다음에 3, 그다음에 5, 13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게 피보나치 비율을 따르는데 요 모양이 자연에 진짜 많아요. 그렇죠? 소라 모양, 그다음에 태풍의 모양, 태풍의 진원지부터 그 태풍의 중심부터 태풍의 눈부터 네. 이렇게 가는 거까지 이 비율 피보나치 수대로 따라가는 게 진짜 많고 아까 전에 말했던 황금 비율 같은 경우에도 자 혹시 네. 요 그림 뭔지 아세요? 고전이잖아요. 모나리자죠. 이 모나리자는 그 황금 비율 투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해서 이제 이렇게 그려진 것 자체, 요 위에 있는 요 머리 꼭대기부터 손 있는 모양, 그다음에 여기 어깨에 있는 요 선까지 해가지고 이것도 피보나치 수를 그대로 따르고, 그다음에 요 얼굴의 가로랑 세로 비율도 1대 1.618.
그다음에 요 코부터 요 턱까지, 그다음에 요 눈썹까지도 1대 1.618. 그다음에 코랑 입도 1대 1.618. 오. 다 이런 식으로 황금 비율로 그렸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사람들이 가장 이쁘다고 느끼는 요 숫자라고 하거든요. 그럼 옆에 있는 요 분은 누군지 아세요? 이분은 누군지 아세요? 허수님 좋아하는 분이시잖아요. 제가 좋아한다고요? 그 유일하게 아이돌 중에 아는 분. 제가요? 요즘 아이돌 잘 모르시잖아요. 저는 아닌데. 아니에요. 네, 제가 훨씬 잘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누군지 아세요? 아, 유명하니까 아, 네네. 네, 모를 수가 없죠. 시간 끄는 거 보니까 모르는 것 같은데. 누구예요? 방탄소년단 아니겠습니까? 아, 네, 맞아요. 네, 누구죠? 진이라고 아, 네,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천만 다행이네요. 네. 그러니까 진님 같은 경우에도 네. 요 그 턱이랑 코, 그다음에 여기는 이마까지 해가지고 이게 1대 1.618. 그다음에 요 가루랑 요 얼굴 세로 비율도 1대 1.618 해가지고 황금 비율로만 따지면 완벽한 얼굴이다. 다이 아나운서 또 한번 재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나중에 본인이 한번 스스로 재보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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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자, 여기는 1대 1.618은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작은 수를 큰 수로 나누니까 얘는 0.618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작은 수를 그 큰 수 뒤에 2칸 떨어져 있는 애로 나누니까 0.382. 그 다음에 작은 수를 3칸 뒤에 있는 요 그 피보나치 수로 나누니까 0.236이 나오고, 그 다음에 1.618을 제곱하니까 2.618. 2.618에다가 1.618을 곱하니까 4.236.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옆에 있는 요 숫자예요. 그대로예요. 자, 여기 1.618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여기 1.618. 네, 이거 제곱하니까 2.618이라고 그랬죠? 네. 네, 여기는 2.618. 그다음에 여기다 1.618 한 번 더 곱하니까 4.236 여기 있고, 그다음에 0.382 같은 경우에도 0.38이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0.236 같은 경우도 여기 있고. 네. 그리고 이제 1에다가 0.618을 빼면 0.38이고. 그러니까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얘 1에서 얘를 뺀 이런 숫자예요. 그러니까 1.618을 조합해서 곱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합해서 나온 숫자들이 여기 있는 건데 이 숫자대로 가는 게 누가 숫자대로 가는지 증명 아무도 못했어요. 왜 이렇게 가는지 누구도 증명 못해요. 근데 엘리엇 파동대로 보니까 얘를 0으로 두고 얘를 1파로 해가지고 2파 했는데 보니까 요 5파의 꼭대기가 네. 이쯤 사이에 가던데? 그러면 한 3이랑 여기 2.618이고 얘가 이제 4.764니까 그러면 3이랑 한 5 사이에 위치해 있던데? 근데 피보나치 비율을 딱 해가지고 보니까 기가 막히게 여기까지만 가네? 기가 막히게 여기까지 갖다 떨어지네? 기가 막히게 여기까지 갖다 떨어지네? 인 거예요. 왜 이런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1, 2, 3, 4, 5라고 본다고 치면은 이쯤 올라가면 부분 익절을 하려는 사람들이 일정 비중을 차지하고 그래서 떨어지는 거고, 그럼 이쯤 되면은 누군가는 살려고 할 테고 그래서 다시 올라간 다음에 그다음에 이쯤 되면은 팔려는 사람이 더 많고 그래서 떨어진다. 이게 사람들이 100명, 1000명, 10,000명 계속 늘어나면 계속 비슷한 패턴을 가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나요? 네. 사람들 심리가 되게 비슷해지나 봐요. 맞아요. 투자를 할 때. 네. 그래서 비트코인도 점점 차트대로 맞는 거예요. 점점 옛날에는 엘리엇 파동이 잘 안 맞는 구간도 살짝 있었는데 네. 막 튀어오르는 구간 봤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는 없어요. 그런 구간. 워낙 많은 응. 사람들이 사니까. 사람들이 더 투입되니까. 그리고 나스닥이 더 잘 맞아요. 왜? 나스닥 투자하는 사람 훨씬 많으니까. 금도 더 잘 맞아. 금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 시총이 커지면 네. 커질수록 네. 들어맞는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알면 대충 어디까지 가? 대충이라고밖에 말 못해요. 왜냐면 그때그때 시장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르고 그다음에 그때그때 사람들의 심리가 다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어느 포인트까지 무조건 딱 찍는다. 이런 거는 사실 제가 그걸 알 수 있다고 하면 전 잡혀갈 사기꾼이죠. 저는 잡혀가야죠. 저는 그렇죠. 근데 제가 잡혀가지 않는 이유 왜? 대충 이 정도까지 간다고 하니까 네. 제가 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어떡합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웃겼나요? 왜 웃죠? 네, 아무튼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매매 전략 한번 짜볼게요. 네. 자, 그러면 엘리어트라는 아저씨는 어떻게 매매하라고 했냐면
자, 안전 매수선을 뚫고 올라가면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이때 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먹느냐? 4파까지. 요만큼만 먹으라 그랬어요. 수익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것만 수익 가져가라 그랬어요. 끝. 거기만 안전 매매 구간인 건가요? 그쵸. 확실한 자리인 거죠. 근데 좀 작다고 느끼는 시청자분들 많지 않으실까요? 근데 이것만 꾸준히 먹어도 네. 꾸준히 아. 수익 나겠죠. 근데 맞아요. 저도 싫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건 뭐냐면 자, 이 3파가 요 구간에 위치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261.8에다가 분할 매도를 걸어 놓는 거예요. 왜냐면 5파는 261.8 이상은 올라가거든요. 무조건. 5파는 내가 파동을 제대로 봤다면 제대로 못 봤으면 틀리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여기 261.8에 매도를 한번 걸어 놓고 그다음에 361.8이랑 476.4%의 분할 매도를 걸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매수는 어디서 하냐? 매수는 일반적으로 여기서 하고 좀 더 리스크 있게 가져가고 싶으면 여기 0이랑 1이 있고 여기 이제 23.6%랑 38.2% 되어 있는데 여기 부근에서 이제 매수 두 번에 걸쳐서 매수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이 아래로 떨어지면 얘만 매수가 돼 있었겠죠? 네. 얘는 아직 안 올랐잖아요. 네. 그럼 얘만 매수되어 있으니까 요 아래로 떨어지면 얘만 손절.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에서 여기랑 어쨌든 매수를 두 번 했는데 여기에서 더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쭉 내려간다. 그러면 한 61.8%나 78.6%에서 손절. 왜? 얘만 살짝 깨고 올라가는 경우 있으니까. 저 같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매수 손절 라인 잡고 매도는 261.8 걸어놓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361.8이랑 476.4%에 걸어 놓는데 네. 아까 전에 확장 물어봤잖아요. 네. 자, 5파가 여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확장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분할 매도 걸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네. 확장을 굳이 알 필요가 있어요? 그거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네. 왜 확장 알아가지고 어쨌든 만약에 이렇게 많이 간다고 치면은 여기서 전부 다 판 다음에 여기서 다시 사가지고 이만큼 수익 가져가려는 것만 아니면 지금 뜨끔하신 분 계시죠? 뜨끔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네, 그게 아니고, 네. 네, 그게 아니고, 여기에 분할 매도 걸어놓고 여기에 분할 매도 걸어놨어. 확장이 무슨 상관이에요? 이해 갔나요? 네. 그러니까 먼저 말씀하신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렇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이제 분할 매도를 걸어놨잖아요. 네. 저희가.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안 가고 떨어졌어. 그러면 내가 샀던 평균 매수 가격, 네. 평단가에서 전부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니 왜 전부 다 빠져나와? 여기에서 대충이라 팔면 되지. 대충 팔았는데 올라가면 그럼 어떡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분할 매도로 걸어놓고 그런 다음에 요 자리까지 내가 산 뭐 평단가까지 오면은 전부 다 빠져나온다. 요걸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L력 파동만 가져가면 이래요. 근데 그래도 나는 이렇게 매매를 하면은 두 가지에서 걸리거든요. 네.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 걸어놓은 걸 못 팔았어. 그럼 너무 아깝잖아요. 여기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팔면 너무 아깝잖아요. 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별로 안 떨어지고 그냥 올라가.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 팔았는데 그냥 올라가잖아요. 이거를 요 두 가지에서 걸려요.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손은 요거는 들긴 좀 그러니까 아무튼 네. 네. 공감하실 거라 생각하고 네. 그래서 요거를 보완하기 위한 게 있는데 아마 오늘은 못 다루겠죠. 네, 이게 뭐냐면 요걸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건데 퍼즈각도선이라고 하는데 퍼즈각도선이라고 하면 막 유치하게 내 이름 붙여가지고 뭐 이런 얘기 하던데 근데 제가 만들었는데 어떡해요? 오늘 못 따르면 뭐 못 다루는 거죠, 영영. 이렇게 네. 네. 손을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있다. 그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네. 본인만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본인만의 어쨌든 뭐 매매 계획을 좀 잘 세우시면 되고 네. 이거를 실전에 한번 적용하면 실제 차트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면 네. 자 이거는 이더리움 차트인데 이걸로 제가 퇴사했어요. 이 매매로. 여러분 집중해서 네. 네, 이 매매로 퇴사했는데 그 어쨌든 이게 보시면은 1, 2 한 다음에 여기 1파 고점을 딱 돌파한 게 여기예요. 여기서 매수를 들어간 거예요. 네. 그다음에 3, 4, 5 해가지고 261.8을 넘어서 361.8 근처까지 가서 어쨌든 파동이 마무리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 261.8 걸어나온 여기서 매도를 했겠죠. 네.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 근처까지 다 왔을 때 이때 매도했을까요? 그렇진 않죠. 네. 그렇다면 아직
다니고 계시겠죠? 아,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저는 요 그 포즈각도선 그려서 여기 뚫고 떨어져서 전부 다 매도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매매 전략을 짤 수가 있다. 그럼 이렇게 네. 큰 사이클로 해야 되냐? 여기가 2018년이고 여기가 2017년이거든요. 이렇게 큰 사이클로 해야 되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왜? 엘리어트 파동은 비트코인은 프랙탈 구조니까. 여기는 요 안에도 이렇게 1, 2, 3, 4, 5예요. 그럼 여기서 똑같이 여기서 1, 2, 3, 4, 5니까 똑같이 1파 고점 돌파했을 때 매수하고 여기서 361.8 해가지고 여기서 분할 매도하면 돼요. 또 요 안에도 1, 2, 3, 4, 5로 되어 있으니까 더 작은 사이클로 해도 돼요. 근데 어떠한 사이클로 할지는 여러분 마음인데 자 비트코인이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면 참여해서 차트대로 간다 그랬죠. 네. 그러면 1시간 봉이 차트가 더 잘 맞겠어요? 1봉이 더 잘 맞겠어요? 당연히 일봉이지 맞아요. 않을까요? 네. 비트코인이 차트가 더 잘 맞을까요? 자발트가 더 잘 맞을까요? 자발트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이상한 알트, 시총 조그만 알트라고 해서. 잡알트. 네. 네. 자발트라는 코인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아, 그런 건 아니고 비트코인이 더 잘 맞을까요? 자발트가 더 잘 맞을까요? 네, 당연히 비트코인인 네,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차트대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큰 사이클이 무조건 유리해요. 왜? 더 잘 맞으니까. 더 많은 시장 참여자가 있으니까. 네.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시간 봉으로 매매해놓고 에이, 엘리엇 파동 안 맞아 라고 하면 저는 그냥 꿀밤을 그냥 네, 꿀밤을 좀. 네. 네. 뭐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오해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이제 좀 긴 사이클로 매매하시는 걸 어쨌든 추천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해 갔죠? 네, 길게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비트코인은 지금 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이잖아요. 네. 비트코인 차트를 잠깐 보면 네, 해서 아직 고점을 돌파하지 않았으니까 안전 매수 자리는 아직도 안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안전 매수 자리는 여기에요. 8만 달러, 9만 달러 요 정도가 안전 매수 자리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요 제가 알려드린 매매 전략대로 하면 지금 사도 무방. 근데 지금 사게 되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떨어졌다 올라갈 것도 감안해야 되는데 네. 확실하게 하시려면 차라리 요 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 사는 게 좋겠다. 한 8만 달러 정도에서. 그리고 261.8, 18만 달러에서 한 번 분할 매도. 그런 다음에 361.25만 25만 달러부터 33만 달러에서 분할 매도로 걸어놓으면 되죠. 물론 여기까지 안 가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네. 네, 그럼 그때는 이제 뭐 저를 잘 팔로우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이런 식인 거죠. 네, 여기까지 이해 갔나요? 네, 이해갔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빠르게 더 네. 얘기를 하면, 이거 기억나요? 알트코인이 폭발하는 시기. 기억나나요?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줄어든 시기. 오? 네. 오, 진짜 여러분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정확해요. 네. 비트코인이 거의 고점을 찍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타이밍이 있다. 이때가 알트가 폭발하는 시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가 이제 그 시점인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엘리엇 파동을 한 번 겪어요. 1, 2, 3, 4, 5 이렇게. 그래서 네. 요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거의 고점을 찍고 도미넌스가 떨어지기 직전까지 알트코인이 얼마나 떨어졌다가 올라가느냐, 얼마나 올라갔다 떨어지느냐. 쉽게 말하면 요 타이밍이 됐는데 내 알트코인이 지금 요렇게 1, 2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요 확실하게 요 타이밍, 알트코인이 폭발하는 타이밍이 1, 2, 3, 4, 5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요 고점 우리가 대강 알 수 있어 없어요? 알 수 있잖아요. 네. 361.8짜리 대충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전까지 얼마가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자, 요번에 솔라나 100만 원 확보다 제가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요번에 솔라나가 왜 100만 원 확보냐면, 어쨌든 얘가 지금 여기서부터 1, 2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바라볼 수 있거든요. 네. 자, 잡다한 거 조금만 지우고, 자, 네, 그래서 이렇게 1, 2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1, 2로 본다라고 치면은 그러면 요거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비트코인 거의 고점 시기 왔을 때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더 못 오르고 이런 식으로 된다 하더라도 네. 어쨌든 엘리엇 파동을 한 번 겪으니까 740달러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740달러면 1,300원 기준으로 거의 100만 원인 거예요. 1, 2, 3, 4, 5로 올라가면. 그리고 요번에 솔라다가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높다 그랬죠.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1, 2, 3, 4, 5로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봐도
요 361.8 정도면은 939달러. 그럼 무조건 100만 원 넘는 거예요. 이해 갔죠? 네.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기 전에 이미 여기까지 찍고 내려온다? 그러면 솔라나는 이번 불장에 300만 원까지 가는 거예요. 얘를 1, 2로 하는 엘리엇 파동 한 번 진행되니까. 요거 이해 가요? 네, 이게 파동이 커지는 네, 거예요. 맞아요. 네. 한 번 더 겪으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이더리움을 한번 보면 이더리움 전 요번 불장이 2천만 원 확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2천만 원 확보라고 생각하는데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1, 2로 볼 수 있고 이더리움도 이번에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에요. 매우 높고 이거대로 간다라고 치면은 이제 이렇게 파동 그려가지고 얘를 이렇게 1, 2, 그다음에 3, 4, 5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치면은 얘가 이제 17,000달러에서 2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 이더리움이 2천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더리움 지금 가격이 한 300만 원 조금 넘던가요? 오늘 300만 원이었어요. 2천만 원까지 네. 간다니까요. 솔라나 지금 20만 원이잖아요, 퍼즈님. 네, 100만 원까지 가요. 네. 진짜예요, 여러분. 물론 요 비트코인이 더 많이 올라가는 시기 나오겠죠. 물론 그렇겠죠. 네, 근데 최종적으로 불장의 고점에서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아직 안 낮은 거예요. 제가 이제 말했던 안전 매수 자리 얘기하면 그러면 여기가 안전 매수 자리인 거예요. 그쵸? 거기가 어딘가요, 지금? 여기가 이제 한 5,000달러 넘었을 때, 한 700만 원, 800만 원 요때, 요때 매수해가지고 여기에 분할매도 여기에 분할매도 걸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왜 매번 물려요? 요런 데서 사가지고 요런 데서 팔고 싶으니까. 그러고 싶으니까. 제 마음이 그래요. 네. 네, 물론 뭐 그쵸. 누구나 다 그렇긴 한데 근데 어쨌든 요걸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얼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얼추 알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조금만 더 활용을 하면 네. 훨씬 더 수월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엘리엇 파동을 한 번만 겪는다고 얘기했는데 네. 그 요 비트코인 요 사이에 요 타이밍에 네. 엘리엇 파동을 2번, 3번 겪는 애들도 있어요. 원래는 일반적으로 한 번만 겪는데 네. 2번, 3번 겪는 애들은 이제 지난번 불장에서는 도지코인, 지난번 불장에서는 리플 이런 애들이 막 여러 번 겪어요. 그런 애들은 운 좋게 들고 있었다면 훨씬 좋은 거죠. 근데 걔네들도 어려워요. 왜? 저는 엘리엇 파동 한 번만 딱 가면 나올 거거든요. 근데 걔네를 두 번, 세 번 딱 가잖아요. 그럼 저는 못 먹겠죠, 사실. 근데 저는 그래도 만족.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나왔으니까. 이게 잘 되시려나? 네. 보통은 못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짧게만 하면 자, 보면은 헤드앤숄더 역헤드 이거 더블탑 헤드앤숄더 역헤드앤숄더 요건데 이거는 모양 보세요, 지금. 보면 이제 뭐냐면 얘가 요렇게 생긴 게 이게 헤드앤숄더. 네. 네. 그다음에 역헤드앤숄더는 이제 요렇게 생긴 게 이게 역헤드앤숄더. 네. 그다음에 그 더블 바텀은 쌍바닥은 요렇게 생긴 게 쌍바닥. 그러니까 엘리엇 파동에서 일정 특정한 부분을 떼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만 몇 개 말씀드리면 자, 더블 바텀은 요렇게 생겼으니까 여기까지 올라간다가 더블 바텀이 아니고 얘도 진입이라 써 있는데 진입 자리가 여기를 돌파하면 진입이에요. 이게 뭐냐면 엘리엇 파동에서 안전 매수선이랑 똑같아요. 네. 자리가. 네. 엘리엇 파동에서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요 팔이 있어야 돼요. 요렇게. 이렇게 더블 바텀 요렇게니까 요렇게 팔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팔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공부를 좀 덜 한 거다. 그리고 하모닉 패턴 와이코프 패턴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지만 네. 하모닉 패턴 같은 경우에는 다 엘리엇 파동에서 나왔다. 네. 그래서 엘리엇 파동만 알면 매매를 잘할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할까요? 네. 근데 사실 퍼즈님 시간이 없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저희 코즈부투데이는 퍼즈님께 열려있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다시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퍼즈의 비밀노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가득 안고 여러분들을 만나 뵀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도 코즈부투데이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의 결정과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코인 성투로 가는 길 코즈부투데이.